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요, 이 고용 지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특히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존슨앤존슨가 이 9월부터 백신 임상 3상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기대감도 시장 상승에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자, 러시아가 첫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다음 주부터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규모 임상 시험에 앞서서 해당 백신을 승인하면서 러시아의 백신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요, 러시아가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임상 3상 시작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노릇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인데 이 모금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자 이 민주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라는 보도가 주요 외신에서 일제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진영과의 관계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이 모금 행사에 연설에 나간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초기부터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행보는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이슈로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주는 상황이었고요. 국제 유가와 상품 시장, 금 가격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TI와 브렌트유 국제 유가는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오펙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공급 과잉되는 원유의 생산량이 하루에 231만 배럴에 달한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그대로 작용되면서 WTI가 0.8%, 브렌트유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 가격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어제도 하락세,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1.2% 좀 빠지면서 온스당 1,946달러대까지 금 가격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움직임이 오늘 가장 또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결국에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장중에 돌파를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도 2,00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장중에 7%까지 폭등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쳤는데요. 이러면서 올해만 벌써 테슬라의 주식이 300%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수익을 꽤 많이 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11일에 8월 11일에는 5대1 액면 분할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 상승했는데 이 액면 분할 발표 이후에도 무려 주가가 45%나 급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테슬라고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720억 달러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3,720억 달러대인데 이 시가총액은 미국에서 유통주 중에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의 시총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월마트가 3,710억 달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주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000달러 정도니까 아마 액면 분할 5대1로 하게 되면은 한 주당 한 400달러 정도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8월 21일에 이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은 이제 액면 분할된 400달러 정도의 주가 한 주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월 28일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액면 분할이 되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테슬라의 고공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테슬라 전기차와 연관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3월과 같은 또 큰 폭락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가슴을 졸이게 되는 어제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어제 예상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고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하고 선물 쪽에서 또 많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많이 내려갔고 여기에다가 개인들의 매수 강도도 이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강도가 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됐는데 기술주가 강했어요. 네.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또 사상 최고치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일부 완화되는 그런 네.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나스닥도 오늘 사상 최고치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네.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우리 시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나타내주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여전히 개인 유동성과 뭐 많은 자금들이 중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걷어들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잠시 조정이 나온다라는 시장의 평가였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상승 속도의 문제였을까요? 반전의 시그널은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지지력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 부분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등이 건강한 반등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 자세하게 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양 시장이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까요? 글로벌 증시부터 파악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만 본다면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미국장도 역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만 결국 미국장은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7% 반등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의 반등은 꽤 컸습니다. 1.06%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역시 0.3%의 반등이 나왔죠. 사실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 주간 단위로 나오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6천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이제 전문가의 예상치는 이제 92만 5천 건 정도였는데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과거 이제 뭐 7월 달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뭐 지난 이제 3월 달, 4월 달에 급증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중간마다 이제 반등이 나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또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제 잠깐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신규 실업자 이제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 추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도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약간의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좀 어둡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다소 또 부진한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을 해서 미국도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도 같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불신을 또 해소시키는 그런 반등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표가 또 안 좋고 경제 전망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아직은 지금 상승에 대한 불씨가 살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국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2.3%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주가 역시도 2.5%의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다시 한번 뛰어넘으려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시 2.2% 반등 나오면서 결국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무려 6.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렇다면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어떻게 또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서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좀 한숨이 나오고 좀 답답한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8월 20일이었죠. 목요일 날. 장중에 무려 3.8%의 어떤 하락이 나왔고요. 거의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3.6%의 하락으로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무려 4% 이상의 하락이 일단 나왔고요. 결국 종가는 3.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3일 동안의 휴일 이후에 이 휴일 기간 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소식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전날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새벽에 마감된 주가보다는 그 전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재확산과 맞물리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조금 더 급격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역시도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투매가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투매로도 자극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주가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지난 이제 3월달에 어떤 공포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주가가 또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은 많이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다 또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주가 하락 시에는 지난 3월달과 같은 공포가 2월과 3월달과 같은 공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사실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하락에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좌에 대한 어떤 손실은 분명히 또 일시적으로 또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기는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을 좀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도 어쨌든 고점이 아니었고 새로운 상승 랠리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장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한번 무역 분쟁에 대한 소식이 또 완화가 되는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여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일단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지난 6월달과 상당히 좀 닮아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도 개별 조정이었죠. 바로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그런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현재 흐름상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지난 6월달의 조정폭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조정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도 어쩌면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사실 글로벌 증시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개별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달과 같은 시장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소식이 있었고 하지만 국내보다 더 사실 위험 수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본다면 사실 중국도 역시 국내보다 훨씬 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과 미국에 대한 분쟁들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흔들렸지만 글로벌 증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내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반전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둔화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수면 현상이 좀 발생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100%의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전략만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6월 달과 시장이 좀 닮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6월 달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사실 빠르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좀 틀린 말일 수 있는데 정리를 해서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지수가 안정이 되면 아니면 더 빠지는 걸 좀 기다린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을 세웠을 때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내가 팔았을 때 가격보다 올라왔을 때 이제 사야 되는 그 가격이 비싸게 되면 우리는 선뜻 매수에 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또 계속 시장을 지켜보게 되고 또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실에 대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장이 만약에 6월 달처럼 현재 폭 자체에서 이제 오늘 시장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은 섣불리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완전히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즉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달러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으로 꺾인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반등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최근에 코로나19 이슈들로 인해서 이 테마주 쪽에 탑승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아마 오늘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우리는 추락의 쓴맛을 본 터라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뉴욕도 상승에 대한 요건을 받아들였고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된다라는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무리된 이후에 주식 챔피언쇼가 9시 40분 진행이 됩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들이 1조 원 순매수하면서 폭락을 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이 어제는 1조 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아마 오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점점 하락폭이 좀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역시 기관의 매도가 어제 좀 크게 타격을 줬습니다. 8천억 원 넘게 어제 기관이 갑자기 물량을 쏟아내면서 대량 매도.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도 어제 2,800억 원 넘게 순매도 함께 가담을 하면서 지수가 3% 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인만이 오히려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해줬는데요. 3,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800억 원, 기관도 1,7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자, 어제 시장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든 정도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강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1조 원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코로나 패닉 셀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18일, 19일, 20일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서 돌아왔더니 일단 18일에는 개인들이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19일, 20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조금씩 사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특히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렇다면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개인들은 어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대형주들을 과감하게 순매수해주면서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어제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고요. 이외에도 코덱스 레버리지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NC소프트도 역시 900억 원 넘게,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SK하이닉스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개인들은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현대차도 이 기회에 조정이 조금 왔을 때 사놓자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어제 시장의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발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나서 개인들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양상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19가 발발된 이후에 계속 그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면 개인들은 어김없이 강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3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개인들이 4%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라 코스피가 4% 넘게 하락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개인들은 순매수를 1조 2천억 원 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4월 1일에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거의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을 했을 때 개인들은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해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6월 15일에 한번 또 급락이 나왔었죠. 4.76%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역시 1조 2천억 원 순매수. 자,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3.66% 코스피가 하락을 했을 때 개인들은 오히려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1조 원 넘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가 크게 나올 때마다 1조 원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순매수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 순매수하고 지수가 올라왔을 때 다시 정리하는 흔히 말하는 스마트 개인들의 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어제도 그런 양상, 그런 계를 같이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개인들의 자금이 더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중요한 어쨌든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순매수 상황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빠지면 개인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의 일각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3월에 코스피가 급 반등해서 수익을 봤던 학습 효과가 개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국면에서도 아마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레버리지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반하는 이제 인버스도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개인들의 스마트한 면모가 오늘도 어제도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더 빠질 경우에는 개인들이 더 순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인버스 정도로 해지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는 개인들에 대한 스마트한 평가가 일각에선 있었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어쨌든 많이 들어왔고 지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일각에서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어쨌든 이전보다 거래대금 대비 개인의 순매수 금액이 조금 줄었다. 어제 개인들이 순매수를 1조 원 넘게 해주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이 거래대금 전체에 비해서는 어쨌든 순매수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어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수세는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수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어쨌든 그전같이 강하게 개인 자금이 더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평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진짜 시장에 더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들어올 여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시장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2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3분기 강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부터 만나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LCD 패널과 그리고 OLED 패널을 OLED 패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LCD만 보셨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80%였는데 전 세계상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이제 LCD 업체 탈 LCD와 그래서 매출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5%로 낮추고 그리고 내년 한 55%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면은 OLED도 좀 나눠지죠. 뭐냐면 WOLED라고 해가지고 읽기는 화이트 OLED, 백색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POLED라고 얘기해서 플라스틱 OLED로 읽습니다. 탄성을 좀 부과하는 건데 휘어질 수 있게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는 데에서 플라스틱 OLED 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걸 지금 공급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OLED에서 LCD에서 OLED로 좀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걸 눈여겨보시면서 이 리포트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3분기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LCD보다는 OLED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33억 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2분기는 5,170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큰 적자였는데 이게 대폭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플라스틱 OLE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배경이 플라스틱 OLED 사업에서 해외 전략 고객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착폭이 대폭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말로 가면서 광저우 공장이 6만 장 풀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적자 역시 절반 이상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봐서 약 4,300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OLED 강자 LG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죠. 부분별 손익 전망인데 지금 2분기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TV의 적자는 훨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I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2분기 대비 3분기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OLED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LCD도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의 기여도 이것도 있는데요. LCD 패널 가격의 흐름도 TV 그리고 IT용 이런 부분이 모두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TV용 같은 경우에는 LCD 적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크고 그리고 IT용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예상보다 더 커서 턴어라운드에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TV 그리고 IT용의 LCD 이런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근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LCD 매출이 현재 60%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LCD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매출 비중이
80이었는데 올해 65로 좀 낮출 거고 내년 55로 낮출 거지만 여전히 매출액 비중은 60% 이상이 되는 거 맞죠? 그런 와중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TV는 계속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보면은 모바일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LCD 매출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톡톡한 영향을 아직까지도 주고 있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도 더 크게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패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언급이 됐는데 지금 이게 LCD TV 패널 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이거든요.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7월이 그렇다면 8월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치인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32인치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를 보니까 12.8%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55인치 TV용 같은 경우에도 LCD 패널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게 8월에 8.5%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워낙 7월보다 8월이 패널 가격이 더 괜찮고 성장세를 보일 거고 한 예상이 3에서 6%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치였는데 훨씬 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널 가격 LCD 쪽에서도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바닥이었지만 저점을 통과해서 앞으로 하반기 EH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결국 7분기 만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실적단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변곡점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무시할 만한 모멘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도 다시 흑자여서 큰 흐름은 이미 개선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흑자 전환을 앞둔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황도 보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목표 주가 보시면은 17,000원이다라는 부분 유지를 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다음 주에 잘 보셔야 된다고 해요.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슈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호재인 부분이요. 보시면요. 우선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 B2B 기업 대 기업 사업 확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3분기에 나왔습니다. 통신 3사 모두 전분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통신 부분의 영업이익이 모두 플러스 전가 전환이 유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통신산업 규제 동향이 어느 때보다 빗장을 풀 것이다, 양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통신과 네트워크 장비주 수급상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순환매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SK텔레콤과 LG U+를 중심으로 통신주의 순환매 가능성이 언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빅 이슈가 될 가능성 통신주에 있는 상황인데 5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 걸쳐 있는 상황인데 5G 경쟁 심해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캐펙스 투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로 봤을 때 중소기지국 장비 업체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 기대감이 큰 SK텔레콤 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 주가 성과가 미미한 LG U+를 적극 공략해라라고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호전주인 다산 네트워크스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집중 매수 추천했거든요. 이 부분 증권사의 리포트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주 오늘부터
보시겠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긍정적입니다. 통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얘기했고요. SK텔레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분기 통신 부분까지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자사주 매입 이슈 예정이 돼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낮은 상황이다. 절호의 매수 기회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통신주 비중 확대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죠. 자, 3분기 강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LG유플러스와 통신주, 그중에서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제 양시장은 깊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이슈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만 하루에도 3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현 시장을 보면 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좀 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그 4월, 5월 이때도 이제 예측이 나왔던 게 가을쯤 8, 9월에 확진자가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번 8, 9월 특히 환절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면역력이 좀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대유행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 분명히 갈릴 것이다. 이 부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관련주들의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링네트와 소프트 캠프 종목을 좀 가져오셨습니다. 네. 먼저 링네트부터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링네트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킹 장비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설계 이런 쪽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은 최근에 동사의 파트너사인 시스코사와 함께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시행들이 슬슬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SKT라던가 네이버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가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링네트 같은 기업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링네트의 또 매력도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간 저희 예상 체결 지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시장은 좀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할지 먼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공포로 어제 양시장은 깊게 밀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05% 소폭의 내림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2272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786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른 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소프트 캠프가 되겠습니다. 선정 이유와 또 매매 전략까지도 잡아주신다면요.
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름도 일단 상당히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위치했던 기업은 아닌데 설립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업력이 긴 기업이고요. 9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정보 보안 솔루션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링네트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솔루션, 원격 근무 솔루션, 실드 앳 홈이라고 하는 해당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디지털 뉴딜 관련하면서 디지털 문서에 대한 보안, 이런 해킹에 대한 방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시장의 수요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혹시 DR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아시죠? 이거 기업의 그 PC 보시면은 문서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경쟁률과 이런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뉴딜 플러스 원격 근무에 있어서 양대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해당 흐름에,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도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포제를 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또 새빨간 스캔들에서 더 많은 이슈와 종목들 이야기 드리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이제 어떻게 출발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네. 좀 강하게 상승의 어제 하락을 만회해 줄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날지에 따라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겁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하이닉스를 제쳤죠. 추월했잖아요. 네.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이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이 에이빈시오를 유럽에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네. 업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오늘 반등에도 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호가 시장 전반적으로 봤더니 별 특징이 없어요. 네. 좀 개장 설명하기 어려운 날일 수 있는데, 자,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 이런 부분도 따지면서 실적단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과연 받쳐줄 수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 오늘 뭐 중국에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방한한다. 이것이 또 중국 관련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도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패널과 이제 오늘 시장 상황, 개장 상황 체크해 봐야겠죠?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시적인 경제적 이슈와 최근 글로벌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 종호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좀 급락이 나왔고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좀 변했는지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기간, 최장기간이었죠.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주 대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제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0.7 이하면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서 이탈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주 대비 이제 추가로 소폭, 크게 악화는 아니고 소폭 이제 약화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 회피는 아니고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지금 처음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주식 투자의 긍정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전주 대비 조금 약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미 FOMC 이제 요거를 한번 의사록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지금 이제 YCC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무제한적 자산 매입을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조금 튈 것 같으면 무제한적으로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이제 금리를 좀 묶어두는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차 대조표 이제 확대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아직까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단기 정책 수단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다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초기 단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지금 여전히 금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정책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다만 미래 정책 수단으로서는 이제 좀 남겨두겠다. 그래서 혹시 시장이 혹여 악화가 되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총수요 충격, 즉 코로나 때문에 총수요 충격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없다고 지금 연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목표치인 2%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알려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책 금리 자체를 경제 지표와 이제 연관해서 이제 지표 기반형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 관련이란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실업률이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논의 단계는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에는 좀 어렵고 12월쯤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했으나 지금 이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나온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확실히 이제 또 한번 언급한 상황이 이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좀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FOMC에서는 이제 평균 인플레 목표제, 즉 이런 2%의 물가를 이제 상해를 이제 용인하는 이제 유연한 정책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이 한번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8월 27일에서 28일 예정되어 있는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준 의사들이 좀 코멘트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있었던 연준의 의사록도 해석을 좀 해봤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지난주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번 주에 들어서 약간 포지션 변화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휴에서도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자, 일단은 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부장님은 어제 급락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한국에 좀 국한된 이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견조했고요. 결국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여부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차익 실현 한국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기타 신흥국 대비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실제 이제 지표로 확인을 해보아도 이제 지표가 이제 그 급락대 이제 그 PBR 기준으로 한 0.6에서 지금 한 0.9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금융시장, 즉 외환시장, 채권시장을 또 확인해 보면은 실제 외환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채권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시장, 특히 한국의 주식시장만 특히 좀 가행 반응을 좀 보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그러게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변동성, 그 다음에 또 좀 안정적이었고요. 실제 이제 또 해외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좀 감소는 하고 있지만 뭐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한 또 미국 그 성장주는 여전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S&P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신고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따라서 뭐 어제의 급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좀 한국에 좀 국한된 증시 변동성이라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본다거나 그랬을 때 크게 부장님은 이건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럴까요? 05년도에서 07년도에 이제 그 펀드 유입액 규모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당시 한 7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지금 37조를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은 한 10조 이상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추가 확장과 이제 추가 팽창을 고려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개인 매수세를 지금 확연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아직 매수 구간은 좀 멀은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실제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시총 지금 M2 비율 유동성 공급량으로 지금 나눴을 때 네. 지금 유동성 팽창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추가 확장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표로 판단했을 때는 따라서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증시에 이제 가장 큰 위험이 이제 신용경색 발생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인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리보 OIS에 스프레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제 리보 금리에서 국채 3개월 금리를 뺀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이제 신용 경색 우려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표인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3월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과거 수준을 비교했을 때 레벨 수준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3월 당시에 이제 급락의 공포는 지금 뭐 신용 스프레드로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뭐 단기 충격은 우리나라의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전체적인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추가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일단 정원 부장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어제 급락을 좀 강하게 만회할 수 있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쯤 되니 시장의 뚜렷한 특징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오늘 반등 출발,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 좀 느껴지는 호가 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증시 좀 받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뭐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3% 정도 하락했었던 것이 약간 연준에 대한 실망감, 약간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 확산하고 맞물리면서 네.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막상 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강세, 뭐 아주 초강세는 아닙니다만 상승으로 좀 마감하다 보니까 약간 안도감으로 약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하는 것은 최근 3일 동안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라서 어떤 특별한 이슈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동시효과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백신, 뭐 신약, 갈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도가 있는 쪽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2,000 고지를 밟았다라는 글로벌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LG와 삼성, SDI 모두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어저께는 애플이 $2조, 말이 $2조 정도 하니까 2,400조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저께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네. $2,000.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없으면서 좀 조정세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꼭 테슬라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오후장까지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테슬라 영향이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약간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치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양재츠 방한 이슈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그 방한 이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시장 워낙 급락하게 되면 어제 차치하고 사실 선반영돼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뭐 중국 고위 관료가 한국에 방문한다는 건 상당히 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이 뭐 전면적으로 해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꾸준히 가져볼 수 있다. 다만 지금 타이밍이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악재가 좀 겹치는 바람에 좀 어중간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앞으로 이 중국 소비주들,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악재보다는 호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비중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연 지진이다라고 밝혔죠. 이런 이슈가 과연 뭐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방산주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빅텍이 11% 넘는 급등세, 스페코가 5% 넘는 상승, 에라이즈 넥스원이 3% 가깝게 오르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많이 긴장했던 우리 증시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한 2,3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네요. 어제 대비 26포인트 정도. 미국 증시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자꾸자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과연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 거의 800선 가까이에서 797선에서 동반 오름세.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 대형주에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장 초반에는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은 싣게 되네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하락을 하죠. 1183원 선 다시금 이 부분으로 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증시 뭐 전체 7월 CPI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한 0.2% 증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오늘 0.7% 상승하면서 23,000엔대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다시 106엔대에서 105엔대로 떨어집니다. 105엔선 엔화 강세 현상은 이어지네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반한 종목 위주로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300선까지는 되찾았고 코스닥이 800선 위에서 출발을 하고 어제 절반 정도는 아니긴 해요. 네. 반등세가. 그래도 상승한 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1% 갭상승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물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야지 좀 안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2,3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저께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한 50%를 일단 장 초반에 되돌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평균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워낙에 최근에 조정이 좀 급락세가 나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섹터가 특별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고르게 2%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도 2%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화학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모든 업종군에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주들 본다라면 좀 이제 그동안 좀 강했던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상승은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좀 조정이 나왔던 IT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라든지 OLED 그리고 뭐 스마트폰 부품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의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다시 이제 거래가 풀렸는데 22%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좀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뭐 우리들 제약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 연속 상한가를 친 이후에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을 쭉 올리면서 16%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죠. 3750원 선 터치하고 있는 흐름. 오늘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이 제약인가요? 이 부분도 17%,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위 테마주 보니까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쪽으로 오르고 있는데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 이쪽으로는 왜 이런 매수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진 영향도 있었고요. 어저께 이제 그 김정은 네. 약간 건강 이상설 루머가 좀 돌았었던 것이 있었고 일단 자연지진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이제 김여정이 일부 통치권을 좀 이양받았다는 소식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제 오후부터 약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어떤 북한의 이상 기조는 없다.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네. 중소형주의 급등은 좀 부담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패널 가격 상승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상 대비 거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3분기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 실적 역시 좀 받쳐주네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통신주가 그래도 양호합니다. SK텔레콤 그리고 LG U+, KT 1% 안팎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을 세 종목 모두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 2.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4분기 리니지2M의 매출이 반등세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고요. 신작 공개에 대한 그런 행사 기대감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고요. 첨보도 오늘 3.6% 강세입니다. 3년 후가 기대되는 배터리 소재 업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 오늘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 가전시장에서 호황을 받아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게임주 그래도 강하네요. 썬데이토즈가 4% 넘는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애니팡4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신작, 결국 게임주는 신작 기대감이 부합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블루콤이 4.86% 시장 대비 강세 흐름입니다. 2분기 바닥을 찍었는데 역시 3분기 가파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최소 100만 대 이상 이런 분석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오늘도 시장을 좀 지탱해 주는 건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기대주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뭐 통신주 말씀하신 것도 네. 약간 이제 실적은 생각했던 것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연기금이 최근 하락장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던 것들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뭐 막 장 시작하는 상황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스마트 부품주들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꼭 그 중국 관료의 그 방한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게임주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엔터주들 나쁜 모습 아닙니다. 그 SM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약간 중국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그 엔터주들이 더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러한 영향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돼서의 관심도 뭐 진단키트 뭐 약간 대부분 진단키트 주들은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MW 2.5%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부터 크게 턴어라운드의 가능성 역시 실적 기대감이고요. 오늘 통신 장비 5G 섹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한 종목들 대다수입니다. RF, HIC, OE솔루션,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양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받쳐주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 2,306선, 현재 코스닥 시장 801선 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슈에서 다뤄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1.2%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호연 부장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의 충격이 뭐 이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극복하고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건가요? 예, 실제 이제 새로운 지금 성장 산업이 지금 시총 상위주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네. 네이버, 카카오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좀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익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실제 이제 부진한 업종을 실제 지금 제외하고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실제 이제 이익 증가 국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2021년에 이제 국내 기업 영업이익을 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확인해 보면 지금 20년 전체보다는 지금 또 상승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결국 이제 수출 회복,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확연히 좀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2021년이 2020년보다는 지금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실제 이제 MSCI 이제 한국의 이익 수정 비율을 지금 좀 확인을 해봐도 지금 이제 좀 상승세로 좀 돌아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실제 이제 조정이 좀 발생을 한다면 기간적으로 좀 발생한다면 이런 이제 한국의 대표 수출 소비재 중심으로 좀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추세적 하락 전환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좀 추가 상승이 좀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 이제 네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동성이 실제 확장되는 국면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에 대한 해석과 오늘에 이어지는 개장하고 상황을 보고 나서까지 정호연 부장과 함께 시장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충격을 좀 극복하는 시장의 모습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개장 상황 한 10분 정도 확인을 해봤고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 오현진 이데일리 맵팀장이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시던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판단 하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9월 추석 시즌 앞두고 있는데 이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이 바닥이어도 이때 트레이더스 그리고 전문점, 일부 사업부 이 매출이 증가를 했고 할인점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향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요 현재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죠. 12만 원 선 현재 주가 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주식공장 김진경 코스파트너스 본부장이 스카이라이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27일 지난달이었죠. 현대 HCN 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유료 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카이라이프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5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보시죠. 스카이라이프 0.5%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8,820원, 시가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바디텍 매도로 하책이 웰리츠 투자연구소 대표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프리카 10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진단키트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죠. 매수가 23,350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7,5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디텍 매도는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19,950원 선입니다. 조금 더 뒷심을 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바디텍 매도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시장 피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좀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8월에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도 수출 충격의 전달이나 그 전달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완화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컴퓨터 주변 기기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조금 늘었는데 무선통신기기라든지 석유 제품, 승용차 쪽에서는 수출이 조금 부진했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전월 대비해서 7% 정도 일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치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피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코티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나눌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일단 어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아직 시원하게 전부 다 만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급한 불은 어제 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주목이 됐던 것은 여전히 개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데도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코스피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기 전부터에도 계속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 개인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괜찮은 건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나도 조정할 나오면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좀 원래 뭐 최근뿐이 아니죠. 올해 계속 매수가 유지됐었고 지수가 상승을 해도 매수세가 유지됐었고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조정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끝난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임팩트한 조정 자체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을 열어놓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무리한 주식 매수는 좀 과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V자로 반등한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V자로 반등하지 않는다라면 매수하고 나서 종목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부분들을 과거에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도 본다라면 먼저 선 매수를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원 부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이런 시장 상황, 아까 우리 정원 부장께서는 어쨌든 조금의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은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 좀 한가름이 날 거라 판단이 되고요. 실제 이제 실질적으로 대차대조포가 괜찮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셨으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존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제 조금 이제 미국 쪽에 분산을 좀 해라, 이제 중국 쪽에 좀 분산을 해라, 이제 통화별 분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급락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좀 힘을 좀 가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결국 해지를 가능한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국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네. 또 금은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현금보다는 이제 금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괜찮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이제 봤을 때 어제 1조를 매수한 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충분히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생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다시 급등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은 지금 좀 상당히 투자 심리로 봤을 때도 많이 약화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전히 그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 대응,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지금 장세로 판단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제 고객 예탁금도 아직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에 이제 좀 추가 상승이 여전히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유창희 대표와 또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어쨌든 이 조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제 정도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어저께 같은 조정은 상당히 큰 조정이죠. 네. 어저께도 그랬고 월요일에도 그랬고 거의 2%, 3%가 넘는 조정이 나온 것 자체가 자주 나올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연준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불안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약간 억지로 좀 올라가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팡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효과로 인해서 좀 억지로 끌어올렸더라면 그것이 만약에 조정이 한 번 정도 미국 증시로
증시도 우리나라 같은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면 같이 동반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가능성이 그래서 아직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3%씩 하락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2%든지 1% 정도 이렇게 좀 꾸준한 하락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월말까지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급락이 아니라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00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지지선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은 이제 2200선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에 올라갈 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약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정호연 부장과도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볼게. 그럼 아까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미국 쪽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미국 쪽의 상황과 좀 엮어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 쪽, 중국 쪽 이제 금은 투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뭐 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안전자산 수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뭐 이런 이제 또 화폐 보유에 대한 요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나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하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또 미국의 적자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확대된 부분이 큽니다.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이제 금값의 이제 상승, 즉 하방 요인을 좀 지지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은 또한 이제 결국 이제 산업재 수요 부분인데요. 뭐 이제 5G 관련해서도 좀 이제 이 5G 시장이 개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운수에 대한 또 수요가 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은이란 이 금속 자체의 특징이 금속 중에 그 가장 높은 전도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5G가 이제 개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좀 수요가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또 태양광 수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전기 재료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은 부분도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금은의 이제 그 금은 비율, 즉 금은 비율이 이제 여전히 지금 역사적 평균으로 좀 회귀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산업재 수요에 대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은 투자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미국 증시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여전히 지금 언택트에서 지금 컨택트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제 그 컨택트, 언택트 두 섹터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좀 가져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에 뭐 늘 개인들이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도 1조를 사는 개인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좀 들어오고 있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나도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당분간은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뭐 9월 넘어가서 좀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두 분은 좀 종합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주간 점검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셀리버리가 플러스 30%, MH 에탄올이 24%, 코오롱 글로벌이 5.83%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셀리버리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한 이후 오늘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현대오토웨버인데요.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의 IT 수혜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1% 내외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라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1% 이상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 은행으로 이 금융주는 아직 순환매 수혜를 보지 못한 섹터라고 하고요. 기술적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1% 이상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고요. 갑상선 안병증 신약에 대해서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장 초반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코스닥 시장에 새내기 주가 올라왔는데 셀레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셀레믹스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고 공모가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힘이 없었는데 조금씩 힘을 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2,310선까지 되찾았습니다. 뒷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의 힘과 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주느냐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TV에서 계속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자세하게 그 양상 체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